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식사량을 조금만 줄여도 노인이 되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이 몰랐던 놀라운 과학적 사실과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잘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 중 하나는 과식입니다.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비만, 당뇨, 고혈압 등 여러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양을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식사량을 조금 줄이는 것은 단순히 체중 감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신체는 자연스럽게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에너지 요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체내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과식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장기적인 과식은 노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만성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식으로 인해 체내에 축적된 과도한 지방은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식은 우리 몸의 세포들을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노화된 세포는 정상적인 기능을 잃고 몸 전체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식은 단순히 체중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체를 보다 빠르게 노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노년기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까요? 많은 연구에 따르면 식사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장수와 건강한 노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칼로리 제한이라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방법을 통해 기대 수명이 연장되고 노화 관련 질병의 발병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사량을 줄이면 신체는 더 적은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는 대사 속도를 조절하고 체내 염증을 줄이며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칼로리 제한은 노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결국 건강한 노화를 돕고 노년에 더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칼로리 제한과 장수의 관계를 오랜 기간 연구해 왔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칼로리 제한이 기대 수명을 늘리고 다양한 질병의 발병을 늦추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쥐 실험에서 칼로리 섭취를 30% 줄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수명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화와 관련된 질병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중년 이후에 칼로리를 제한한 사람들 중에서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발생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칼로리 제한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이론을 넘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분은 50대 중반의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게 되었고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의사의 권유로 칼로리 제한을 시작했고 식사량을 점차 줄이면서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는 체중이 15kg 줄었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 피로감에 시달리던 것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체중 감량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식사량을 조금씩 줄여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고 싶으실 텐데요.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를 조금씩 줄이면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대신 하루에 여러 번 작은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가 필요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와 과일의 비율을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즉 백미, 흰빵, 설탕 등의 섭취를 줄이고 대신 통곡물이나 고섬유질 식품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포만감은 유지하면서도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은 포만감을 주고 소화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은 식사량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을 줄여 더 적은 양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면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식사량을 줄이더라도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식사량을 줄이면서도 영양을 충분히 챙길 수 있을까요? 계란, 생선, 닭고기, 두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근육을 유지하고 신체 회복을 돕습니다. 생선, 아마씨,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햇빛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섭취하거나 계란, 생선, 강화식품 등을 통해 비타민 D를 보충하세요. 이는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에는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를 돕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섬유질은 또한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 두부, 브로콜리 등을 섭취하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세요. 이처럼 식사량을 줄이면서도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몸은 더욱 건강해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활력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큰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식사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자기 통제력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을 식사량 조절과 병행하면 정신적 안정감을 찾고 불안이나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은 때때로 우리의 감정을 달래주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감정을 음식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환경입니다. 우리의 식사 환경을 조금만 변화시켜도 식사량 조절은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작은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는 것은 식사량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작은 접시가 더 빨리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 먹더라도 충분히 먹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식사하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습관은 우리가 얼마나 먹는지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과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것은 식사량을 줄이고 식사를 더 즐길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특정한 식습관에 익숙해져 있으며 이를 바꾸는 것은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도전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식사량 조절을 시작할 때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하루에 한 끼씩 양을 줄이거나 고칼로리 간식을 더 건강한 대안으로 바꾸는 등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목표들을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때때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식사량을 조금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노년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여러분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선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노후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지금부터 식사량 조절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식사를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